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편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제 브런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징어 게임이 유독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이유, 유해한 이유로 제가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물론 무조건 유해하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존의 다른 어떤 컨텐츠보다도 분명 위험한 요소는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징어 게임만의 어떤 그 특별함, 특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이유, 오징어 게임이 굳이 다른 미디어 컨텐츠보다 위험한 이유,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또 뭐 오징어 게임을 최초 시청자였을 경우에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야라는 것을 뭐 제가 예측이나 할까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흥행한 이후의 분석으로서는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를 한번 적용해서 뭐 심심풀이 삼아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왜 유해한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려들과 함께 제가 한번 제 나름의 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지난 글에 오징어 게임과 르네 마그리트를 연결해서 왜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했다면 이번에는 왜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어른들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컨텐츠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이제 뭐 할로윈 데이가 가까워지면서 더더욱이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이 시점에 흥미로운 기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청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권장하는 상황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징어 게임이 폭력적인 장면이 워낙 많기에 당연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유해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오징어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워낙 폭력과 선정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굳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인기에 비례하여 파생된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그 우리 시대 때 유명했던 영화 곽경택 감독의 친구가 개봉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은 뭐 다 봤죠. 학교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은 그걸 굳이 극장 가서 세네 번씩 보는 실제로 제 친구들과 후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하다고 해서 당시에도 우려했었던 현상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 링크를 찾아봤고요. 자,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유명세 치르는구나. 워낙 유명하니까 왜 이런 비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오징어 게임만의 특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만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유명세라는 그 세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와 죽음 사이. 자, 지난 글에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에 있어서 제가 강조했던 그 이유가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위험 요인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유가 같아요. 지난 시간에 성공했던 이유도 물론 마그리트로 분석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놀이라 죽음이라는 어떤 특이성의 만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험하다? 바로 놀이와 죽음이 맞붙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놀이라는 특이성입니다. 이 드라마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놀이와 죽음이 마그리트의 초현실성처럼 효과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분석했었다. 놀이라는 어린아이들의 전유물적 행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라는 오버랩이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신선한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작품을 감상하는 성인 시청자들에게는 놀이와 죽음의 배치가 위험 요소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선하고 흥미로운 요소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현실과 구분해내는 이성의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분명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예측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러분, 놀이와 죽음이에요. 만약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시죠. 지금 제 둘째 딸이 초등학생인데 놀이, 특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동네 놀이들은 여전히 이 아이들의 전유물입니다. 즉 학원 가는 시간 때문에 뭐 불행하게 즐기지 못하는
한국에 불행한 아동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빼고 차치하고서라도 분명 동네 골목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벌어지는 이 놀이들은 바로 이 또래 아이들만이 즐기는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뭐 술래잡기 하는 거 봤어요? 어른들이 땅 따먹기 하나요? 아니거든요. 어른들은 그저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할 뿐이죠. PC 게임을 할 뿐이지 어른들이 동네에서 말뚝박기 하고 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들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그걸 떠나서 자 그런데 놀이를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놀이의 특성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놀이의 특성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보다도 놀이는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놀이는 당연히 놀이의 정의와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놀이인데 재미가 없어. 그건 놀이가 아니죠.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놀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저 재미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재미의 요소가 배가가 되는 건 바로 놀이 진행 중에 술래 및 게임 규칙에 의해 질 수 있거나 혹은 게임 속에서 놀이하다가 가상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심장 쫄깃한 그 긴장도가 있을 때 게임의 재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게 똑같지 않냐,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쫄깃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실제 아이들 놀이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뭐 부활이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음이죠. 결국은요. 놀이를 통해서 죽는 아이 봤어요? 아무도 안 죽죠. 그러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게임은요 매번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게임인 거예요. 어떤 놀이도 단 한 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절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일 거면 아이들은 실망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가 놀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 게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한하게. 그 무한은 결국은 엄마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서 좌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그게 아이들의 골목 게임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무한성의 그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며 부를 때까지 반복되는 놀이, 혹은 자신들 스스로 질려서 그만둘 때까지 어떤 한 게임을 계속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게임은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전 놀이에서 계속 술래하고 벌칙 먹던 아이가 다른 놀이로 바꾸면 주인공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영웅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매번 패배자는 없어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말뚝박기 잘하는 친구가 있고, 가위바위보를 특히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다리가 빠른 친구 있고, 술래잡기 할 때 재빨리고 아니면 뭐 잘 숨는 친구 있고, 이런 거 굉장히 각자의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놀이라는 공간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결코 어떤 영원한 패배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아이들 놀이에는 영원한 배제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게임 안에서 임시적으로 죽거나, 이 오타가 있네요. 임시적으로 죽거나 배제될 수는 있어도 그 게임은 금방 끝나기에 배제된 멤버들은 금방 다시 시작될 게임판을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이번에는 잘해봐야지 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더 열심히 놀죠. 바로 이게 아이들의 놀이의 특징입니다. 차이의 반복, 들레즈의 어떤 철학의 어떤 개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결국 아이들 놀이는 무한히 반복되죠. 근데 그 반복은 매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으면 아이들은 그 게임을 안 하죠. 결과가 똑같은데 뭐하러요?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게임은 매번 흥미롭고 재밌는 거죠.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혼자 하기 힘들 때 팀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고, 혹은 그 공동체 배신도 경험해요.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고, 게임을 못할 때는 깍두기를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그런 공동체적 배려도 배우고, 그런 배려도 받아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결국 이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라는 게 그냥 감성의 영역만은 아닌 거예요. 감성과 이성의 동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마냥 즐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게임에 임하죠. 매번 똑같아 보여도 미세한 차이가 있기에 그리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차이의 반복이죠. 매번 똑같은 결과가 예측되는 게임을 어떤 아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없는 놀이의 반복 속에서도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그 차이를 포착하고 즐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자, 이게 놀이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아이들의 놀이가 단순히 그냥 놀자 정도가 아니라 꽤 숭고해 보이지 않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중요한 놀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에요. 아이들을 뭐 학원에 보내고 놀이터는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그 소중한 기회를 사실 박탈해 버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자, 여하튼 자,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면 대체 오징어 게임의 놀이는 뭐가 다른가? 어차피 거기서 하는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다 비슷하지 않냐? 동네에서 하는 거. 결국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위에서도 이미 제가 무한성으로 놀이의 특징을 얘기한 것처럼 오징어 게임의 놀이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도 생존하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무려 참가자가 뭐죠? 여기 그 이정재 번호가 456 아니었나요?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다 죽잖아요. 결국 한 명 빼고 다 죽는 게임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차이의 반복을 만들어내는 놀이의 즐거움이니까 아닌 게임인 거예요. 일회성으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놀이가 아닌 것이죠. 즐거움이 아닌죠. 즐거움이 아니면 놀이가 아니라고 했죠. 한 번 게임에서 지면 바로 죽음인 것. 그냥 가상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탈락이고 영원한 배제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룰이 바로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놀이와 죽음이 만나게 되면서 오징어 게임은 대흥행에 성공했지만 놀이와 죽음을 만나게 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아이들의 게임의 절대적인 규칙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닌 이제 전우가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생존하기 위한 결국 전사들이지 진짜 뭐 순진하게 노는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같이 플레이를 협력하고 함께 생존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전우가 될 뿐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전우는 너무나 무겁고 비장한 개념이죠. 놀이라는 가벼움에 죽음이라는 무거움이 초현실적 분위기를 풍기듯이 친구와 전우는 분명 거리감이 있고 이질감이 느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진짜 친구를 만들고 만나고 만들어가는 것인데 정작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전우를 만날 뿐이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는 게임을 하는 같은 멤버들이 자신을 언제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알 수 없는 원수이거나 잠재적 원수일 수도 있죠. 그런 장면들도 실제로 연출이 되죠. 함께 또 죽음을 이겨낼 전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놀이는 놀이가 아닌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어른들의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아이들의 인식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가 우려될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 유행은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직감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드라마 컨텐츠가 그저 컨텐츠로 소비되고 사라질 현상이 아니라 자칫 자라나는 지금 시대의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 오징어 게임을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부모님 옆에서 혹은 몰래 유튜브를 통해서든 시청하게 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 생채기를 혹은 어떤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당연히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고 해서 설마 현실에서 게임하다 말고 친구를 죽이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뭐 전 세계 털어서 한두 건 나올까 말까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게임하다가 진짜 친구를 죽이는 막 미친놈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게임의 의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게임, 놀이를 하는 관점과 자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영원한 친구를 만나는 영원히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즐거운 기억조차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런 놀이가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단 한 번으로 친구를 원수로 만들고 단 한 번으로 내가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래서 즐거운 기억, 추억 따윈 필요 없는 놀이 아닌 놀이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지면 죽지는 않더라도 영원히 배제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놀이를 과연 우리는 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은 두려움과 공포로 이제 전이되게 됩니다. 과연 그게 놀이겠는가? 노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이가 아닌 노름. 그 노름은 어느새 밑장 빼다가 손모가지 날아가는 서슬퍼런 단두대나 작두가 연상되는 그런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분석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우려를 제기한 거지. 이건 꼭 이렇게 인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뭐
어떤 교육과정인 어떤 냉철한 분석력이라던가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 우려일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놀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컨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와 장면들이 자칫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세대들에게 뭔가 놀이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회방하고 해체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제 우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왜 유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